러브 데스 로봇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폴라. 좀 둘 다 매기는 거죠? 둘 다 매기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아이리시맨 얘기 안 했구나. 아이리시맨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그러고. 두교황이나 아이리시맨 같은 그런 컨텐츠인데 사실 이거는 그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치. 봐야죠 사실. 그치. 마틴 스콜세지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찍든 뭐 어떤 플랫폼에서 찍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거장의 레벨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넷플릭스 일반적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제일 재밌게 그 봤던 그리고 사실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이 컨텐츠가 나온 거예요. 러브 데스 로봇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다양한 단편 SF 애니메이션 모음인데 그쵸. 이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세 개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가 에미상 2019년 에미상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정도로 인기도 좋고 그다음 평단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리즈였어요. 네. 편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볼거리가 보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도 굉장히 훌륭해서 듣는 재미도 가득한 그런 작품들이고 특히 이제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맞아요. 그 깊이도 있어. 깊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그 단편 소설이나 그다음에 단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네. 그 이유는 이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맞아.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되게 강렬한 편이라서 좋아하는데 이 더브데스 로봇 시리즈들도 그런 편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특히 제가 이 작품을 이 시리즈를 갖고 온 제일 큰 이유는 이런 거죠. 그 이게 한 편에 한 15분에서 한 20몇 분 이 정도의 짧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방송 플랫폼에서는 시도가 불가능한 맞아요. 플랫폼이에요. 혹은 단편 영화제 출품하고 이런 식으로밖에는 사실은 그러네. 오프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메이저에 뭔가 공개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네, 방식이네. 너무 짧잖아요. 그렇다고 유튜브 컨텐츠랑 그쵸.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억지로 60분씩 그 일정한 틀에 갇혀가지고 내기에는 그건 또 재미없는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낭비예요. 맞아. 네. 특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돈도 충분하고 플랫폼의 자유도도 있는 넷플릭스가 나아가야 될 길이 사실은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거예요. 지마블루라는 콘텐츠인데 이거는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 어떤 지마라고 하는 그 흑인 예술가가 있어요. 네.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예술 행위들이 그 사이즈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도 되고 그러니까 행위 예술가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그 지구의 그 우주에서 촬영을 하는데 뭐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행성 단위의 네. 행위예술.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 사람 사실은 로봇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이 로봇가 처음에 했던 일은 수영장의 벽을 파랗게 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작품을 할 때 그 파란색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칠하면서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지마 블루라는 색깔인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자기가 칠했던 그 색깔이 지마 블루라는 색깔이 된 거구나. 그래서 최초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는 이미 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철학적인 작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피와 막 살이 막 튀기는 그런 로봇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이제 첫 편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강렬하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 보거든. 아 그런 것도 있죠. 맞아. 예. 첫 순서도 중요하니까. 자극적이어야지. 예, 예.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폴라인데요. 폴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그 아저씨. 그 매즈 미케스, 매즈 미케스. 네. 그 더 헌트의 주인공인 그리고 그 뭐지 칼스버그 광고하시는 분. 이 거품이 막, 이 거품 보이시죠? 뭐 이런 그 아저씨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정말 B급 감성의 액션 영화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원작이 있는 원작 만화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인데 정말 액션 중에서도 선정성과 폭력성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영화예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틀자마자 우리 네. 와이프가 네. 오빠 이거 오빠가 추천한 거 맞아? 이러는데 아니야 딴 거 볼까? 틀자마자 이게 틀자마자 약간 수영자 씬 같은 게 나와. 재밌겠다. 근데 그 저는 네. 그걸 못 보겠는 게 네, 네. 그 여자 주인공이 바네스 허진스잖아요. 네. 걔가 하이스쿨 뮤지컬에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하이스쿨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매즈 미켄슨이라는 네. 걸 도저히 못 보겠는 네. 거예요. 이거는 막 소름. 막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매즈 미케슨이 이제 킬러인데 근데 킬러가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킬러 회사. 아, 요즘 킬러들은 다 회사. 네, 그렇죠. 소속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니까 존윅의 암살자들은 네, 그렇죠. 은퇴하면서 이게 퇴직금을 이제 받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고 이제 자기 이제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려고 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 퇴직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퇴직할 다른 죽이는구나. 킬러들을 고용해서 은퇴한 킬러를 죽이는 아, 얘는 거예요. 맨날 이래. 그냥 설정 우리나라에서 자체는 좀 그냥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맨날 이루어지는 일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지. 퇴직금 받아 그렇지. 챙기겠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이 신시티 느낌이 나는 아. 아주 아주 어두웠고 침침한 그 분위기 속에서 신시티 이루어지는 되게. 아주 폭력적인 액션들. 그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신시티 좋아. 네. 그래서 이 아주 센 제가 볼 때는 이 폴라라는 것도 이제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넷플릭스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폴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상징적인 작품들을 들고 왔구나. 네네. 그냥 재밌게 본 것보다. 네. 아니, 물론 재미도 아주 있었죠. 음. 네. 그렇게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폴라는 진짜 재밌어요. 네. 특히 근데 혼자서 보시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두 아사님 소개하신 거 두 개를 다 못 봤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는 넷플릭스 컨텐츠는 거의 와이프랑 같이 보는데 둘 다 리쟁 먹은 아이들. 네. 이것도 그래요? 첫 편이 굉장히 아, 자극적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틀고 오빠 그래 딴 거 볼까? 이런 걸로 갔죠. 로봇도 그렇게 자극적인가요? 로봇이? 네. 저도 첫부터보다 안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점수가 재밌는데. 되게 낮을 다른 거예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 혼자였으면 두 개 다 100% 봤을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보데스 로봇은 전 일단 SF 단편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요. 기대 점수는 85점이고요. 예 그리고 폴라도 사실 저는 그런 스파이 액션물이나 이런 킬러 액션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취향의 문제로 이게 그 배우자의 취향의 문제로 못 봐서 좀 아쉽고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잔인한 건 저도 좀 기피하는 편이라 80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포 영화 수준의 그 고호 영화 수준의 잔인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제가 최근에 그린 인페르노라는 이제 그 공포 영화를 봤는데 네. 그 거기 가면 이제 식인종한테 잡히는 막 내용인데 그 팔을 막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근데 이러는데 이게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공포 영화는 이미 공포라는 걸 알고 애들이 좀, 네. 좀 잔혹하게 죽을 수도 있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슬러시 무비나 고어물을 잘 안 보니까 공포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레벨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맞아요. 인식이 있습니다. 아 저는 약간 다르게 저는 막 썰거나 뭐 잔인한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액션이 그냥 네. 액션이 지루해요. 액션을 아. 액션 영화를 잘 못 봐요. 아. 네, 액션이 지루해서 잘 못 봐서 그게 좀 근데 근데 제가 러브데스 로봇은 이제 그걸 못 뛰어넘긴 했는데 이런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도 그 딱 찝어준 에피소드 이런 것만 보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골라서 보세요. 네, 네. 네. 그래요. 저는 이거 맞아요. 몇 개 70점. 찝어줄게요. 네. 그냥 스샷이랑 거기 적혀있는 시놉시스만 보고 하긴 골라서 그건 봐도 네. 괜찮아요. 아 제가 추천한 것 중에 하나 요거트가 세상을 지배할 때라는 제목부터 괜찮아 재밌는 보인다. 귀여운 어.
그래서 전 70점 드리겠고 네. 폴라는 저도 이제 그 액션이 지루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 뭐냐 그냥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 네, 있으면 네. 그거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스타일리시한 네, 그런 맞아요. 맛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리시. 그리고 매즈 미켈슨의 그 아. 비주얼에서 오는 그 그렇죠. 예전부터 좋아하시니까. 네. 65점 드리겠습니다. 짜다 점수가. 그건 좀. 우리 아니야, 매즈 얘는- 미켈슨의 나이인가요? 얘는 한숨을 쉬어야 돼. 깊은 한숨을 쉬어야 8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 저도 두 작품 다 안 봤는데 러브 뭐죠 그거? 러브 데스 데스로. 그거는 라스님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맞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단편이고 예,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는 맞아. 70점 드리고 그다음에 폴라는 뭐 내용만 들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좀 전형적인 느낌이어 가지고 60점 드리겠습니다. 아 전형적이진 않은데. 그래요? 최근에 막 그 개봉한 넷플릭스 액션 영화들 있잖아요. 어떤 거? 그 익스트랙션하고 막 디스트릭트 뭐 식스 디스트릭션. 그거는 마이클 베이니까 네. 열애다 그건. 그러니까 막 그런 액션들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훨씬 물론 더 재밌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인스트랙션이 그 누구냐? 걔 토리언이, 햄스워스. 어. 햄스워스 나오는 건 토리언. 그것도 봤는데. 아이, 참 근데 그냥- 그거는 나는 액션은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낫다니까. 액션이? 더 낫다니까. 나는 햄식이 형 다시 봤는데. 근데 이 액션을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맞아. 좀 어렵죠. 예. 액션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폴라는 뭐 B급 감성 액션의 음. 선정 폭력 두 단어 듣고서는 90점이고요. 역시 아는 자극적인 액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액션이면 그 정도 자극적이면 좋아요 저는. 네. 형 소개 멘트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존윅 1편 처음 봤을 때 진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 그 자리에서. 그 이게 근데 뭐야. 사실 존윅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존윅이 지루했어요 보면서. 나도 물론 좀 지렸거든. 물론 저도 좀 30분 지루했거든. 지나서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이 맞아. 죽이지 뭐. 계속 그 반복의 반복이라서 약간 맞아. 슈퍼맨 그맨 오브 스틸 보는 약간 느낌으로. 그 옛날에 그 부시더 블레이드에서 백인백이 그런 느낌이야. 악몽이 그리고 러브데스 로봇은 저도 전편 다 보진 않았어요. 이거 네. 중간에 보다가 음. 갑자기 리겐모티가 훅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흥미를 확 잃어가지고 네네. 리겐모티. 리겐모티의 간접 광고. 네, 다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굉장히 시도가 좋고 그래서 가끔가다 한 편씩 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저는 추천하는 거는 다 좋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있었던 아이스 에이지랑 새로봇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새로봇. 그 되게 재밌잖아요. 그 새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지구를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개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인구가 이거는 어디에 썼지? 맞아. 도대체 인류라는 건 무슨 생각으로 살았던 네. 거야? 네. 재밌겠다. 이 물건은 어. 뭐지?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서 관광객처럼 사진 찍어. 자칭인으로 사진 찍고 맞아. 막 이게 이게 가벼운 터치로 그렸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콜로세움 구경 간 사람들 같이 약간 어. 로마인들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 월이풍으로 약간. 그렇지. 네, 맞아요. 농구공 보면서 맞네.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걸로 스포츠를 했다는데 스포츠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가볍게 터치해서 되게 재밌었고 아이스 에이지도 어느 날 이사 갔는데 거기 있었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문명이 시작되고 있어. 좀 이따 문 열어보니까 중세 시대야. 좀 이따 문 열어보니까 웃겨. 현대야. 나중에 열기가 되게 두려운데 진짜 열었더니 그렇구나.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어. 아. 이런 내용들 네, 되게 네. 재밌어요. 네. 그런 짤막짤막한 단편들이 꽤 재밌어서 전 요거 95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봐야겠다. 요거트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요거트가 진짜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이디어들이 되게 진짜. 되게 발랄해. 어, 재밌어요. 네, 네.